다름이 아니라 아는 언니가 요즘 임신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 제가 또 호르몬의 귀재인 정민 언니와 촬영을 하고 있으니 궁금한 게 많다고 하셔서 한번 요번에 주제로 들고 와봤는데요. 호르몬을 한번 파헤쳐볼까요? 뭔가 아직 임신도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자연분만을 해야 될지 제왕절개를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자연분만을 못하면 제왕절개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제왕절개를 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건 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이 아이는 무조건 수술을 해서 꺼내야 된다고 하는 산부인과적인 원칙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 외에 모든 산모들은 다 자연분만을 해야 돼. 자궁이 있으면 애가 이렇게 밀려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 근데 자궁의 태반이 애가 나오는 구멍을 이렇게 막아버리면 이거는 자연분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전치 태반, 원래 태반은 밑에 있다가 올라가게 돼 있는데 올라가지를 못한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제왕절개를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2번은 아이가 자연분만을 시도했어. 골반에 애기 머리가 낀 상태로 몇 분 이상 계속 지연이 되는 거야. 그럼 애가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빠른 속도로 응급수술을 해서 애를 빼야 돼. 우리나라는 특히나 사주팔자를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자연분만을 하려면 아기를 낳는 시간과 날짜를 정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왕절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아이를 제왕절개로 날짜를 받아서 수술을 하거나 또는 자연분만의 그 아픔이나 고통이 너무 싫으니까 그냥 제왕절개로 하겠다. 아이들이 제왕절개로 태어나거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했어. 제왕절개술을 이런 기준이 아닌 사람들이 했을 때에는 비용을 국가에서 절대로 이제 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 자연분만을 유도하도록 했어. 아기가 나오는 동안에도 위험할 수도 있는데 왜 자연분만을 해야 하나요? 많은 연구들을 보면은 자연분만을 해서 나온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하다는 연구가 이미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장내 환경이 제왕절개로 한 아이보다 건강한 장 환경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면역세포는 다 장에서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이게 장의 환경이 좋은 아이들이 면역력도 좋단 말이야. 근데 제왕절개로 태어난 애들은 장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 면역력도 떨어지고 컨디션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국가 차원에서는 좀 더 건강한 아이들이 출산하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 자연분만을 훨씬 더 권유를 하기는 하지. 자연분만 하니까 생각난 건데 자연분만을 할 때는 수원순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굳이 잘라야 되는 건가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질이 벌어지면서 아이의 머리가 밀려 나오게 되는데, 물론 탄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벌어지지만 아이의 머리가 클 경우에는 이게 찢어져 버려. 그러면 우리가 종이를 가위로 찢는 거하고 그냥 팍 해서 찍는 거하고는 그 표면이 다르게 찢어질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조직까지도 찢어지면서 나올 수 있잖아. 뭐 예를 들어 항문 쪽이 좀 찢어진다거나 이러면 큰일이잖아. 그래서 미리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 나오는 구멍을 가위로 좀 더 벌려 놓는 거야. 그리고 나오고 바로 꼬매니까 괜찮아지긴 하는데 되게 잔인하지. 출산할 때 이제 또 필요한 호르몬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설명. 임신을 하면 사실 우리 여성은 완전 드라마틱하게 몸의 변화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그것만큼 이제 임신과 출산에서 중요한 게 호르몬인 거야. 임신을 하기 전에는 28일 주기로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 21일 동안에 이제 에스트로겐이 계속 나왔다가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서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쭉 올라가. 쭉 올라가면서 자궁 내벽을 와르르 무너뜨리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생리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어떤 신호를 받고 얘가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냐면은 이제 착상이 딱 되고 나면은 그 착상된 위치에서부터 우리 몸에서는 HCG라고 하는 호르몬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더 이상 임신을 했으니까 임신을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프로게스테론이 꾸준히 유지되면서 자궁 내막을 두껍게 유지를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왜 소변 검사를 통해서 임신을 확인하는 것도 그 HCG 호르몬 때문인 거고, 우리가 유산이 됐을 때도 이 HCG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 이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보면 이제 유산이 됐구나를 생각할 수 있어. 물론 출혈이 나고 이런 걸로도 주관적으로 알 수 있지만 임신이 유지가 되지 않을 때는 HCG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 그러면 임신이 돼서 태아가 어느 정도 발달을 했을 때 그 안에서도 또 필요한 호르몬이나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될까요? 특히 임신했을 때 갑상선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면 아이한테도 되게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떨어져 있다, 임신을 하고 있을 때 그건 아기가 막 발달 장애가 일어나고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보통 임신 검사를 할 때 갑상선 호르몬 검사도 꼭 해. 그러면 어느 정도 안정기가 됐을 때 갑상선 호르몬이 떨어져도 그건 아기는 문제가 없을까요? 아기가 문제가 있지. 그래서 그때는 임산부에게 있어서도 갑상선 호르몬을 처방하기도 해. 그것도 두 번째는 인슐린 호르몬이라고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도 좀 오르거든. 그게 그렇게 되니까 왜 임신성 당뇨 이런 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식단 조절도 되게 잘해야지. 임신했다고 그 무작정 막 맛있는 거 먹이고 막 케이크 사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당 조절을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사랑 호르몬이라고 많이 부르는 무슨 분만을 도와주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이가 잘 자궁에 수축돼서 나올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젖 분비량을 늘려주는 호르몬이기는 해. 그러니까 애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뭐 사랑 호르몬이라고 한다는 건 내가 볼 때 모성을 말하는 것 같은데, 여자의 그 신체 구조를 잘 살펴보면은 어찌됐건 굉장히 아이의 출산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임신을 하면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도 나와주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혈당을 계속 높게 올려야지만 아이에게 당이 많이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인슐린 호르몬도 계속 더 높게 해서 엄마한테는 좋지 않은 영향인데 무조건 애한테, 그러니까 이기적인 유전자인 거야. 그러니까 내 몸은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야.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출산을 했으면 빠른 속도로 주치의를 만나서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몸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해. 오늘의 오지랖입니다. 오늘은 임신과 출산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호르몬들에 대해서 저도 뭐 산부인과 전문의는 아니어서 뭐 완전히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정보를 좀 전달을 드리면서 오지랖을 좀 펴봤는데요. 갑상선 호르몬 같은 경우는 갑상선 호르몬의 저하가 있을 가능성이 꼭 필요할 땐 셀레늄이나 아연과 같은 미네랄들이 좀 필요해요. 임신하신 분들 종합 영양제에 보면 아연이나 셀레늄이 꼭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들어있는지 잘 확인해서 드시고, 사실 임신을 하게 되면은 먹는 약들이나 영양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내 몸 좋자고 이게 아이한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해서 항상 주치의와 좀 상의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수액 제제들 중에서도 임산부들에게 쓸 수 있는, 건강을 좀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이런 수액 제제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부인과 선생님하고 우리 제2의 주치의하고 같이 컨비네이션 해서 건강한 아이를 가진 건강한 산모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